상상도 못한 일이 칠레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남미 칠레의 일부 지역에서는 흉포한 들개 무리가 마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모든 일상이 멈췄다고 합니다. 유기견들이 들개 무리처럼 떼를 지어다니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작은 마을은 들개의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가축을 잃는 일이 빈번해졌고 심지어 마을 아이들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당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들개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들의 숫자와 흉포함 앞에서는 모두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환경단체가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바로 한국의 진돗개를 들개 문제 해결에 활용하자는 것이었죠. 과연 이 마을이 처한 상황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랑카라고 합니다. 저는 칠레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일상은 특별할 것 없지만 제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두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제 남편 리카르도와 사랑스러운 딸 이사벨이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저희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이 집이 저에겐 작은 천국 같아요. 하지만 요즘 우리 마을은 평소와 다르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들개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마을 외곽에서 몇 마리 보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중심지 근처에서도 떼 지어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시장 길목 한가운데를 들개들이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지역 뉴스에까지 나왔을 때 실감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했죠. 칠레 남부의 작은 마을, 들개의 위협으로 몸살을 앓다라는 뉴스 제목은 저희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주제가 됐습니다. 뉴스에 나온 마을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뒤엉켜 있고 들개 무리가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낯설고 씁쓸했습니다. 밤이 되면 들개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무리의 우두머리를 다투는 건지 아니면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들개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밤길을 꺼리게 됐죠. 게다가 들개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이를 찾다 보니 거리는 지저분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시장 근처 가게 주인들은 새벽부터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개의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쓰레기통을 뒤지고 돌아다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점점 더 대담해진 들개들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얼마 전 발생한 한 관광객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마을 근처의 산길을 걷던 중 들개 무리를 만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종된 지 하루 만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끔찍하게도 들개에게 물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전국 뉴스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들개들은 이제 대낮에도 거리 한복판에 출몰합니다. 한 번은 시장 앞에서 한 여성이 들개떼를 만났는데 그녀의 가방에 있던 음식을 냄새 맡고는 무리 전체가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줬지만 그 여성은 심한 충격으로 한동안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들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들개를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위협이 계속된다면 마을의 일상은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딸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매일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현관문은 물론이고 창문, 심지어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까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3살 된 딸, 이사벨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세상 모든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이사벨은 정원에서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귀에 익숙한 그러나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짖는 소리와 함께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고 이사벨의 놀란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습니다. 허겁지겁 정원으로 달려나간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들개 한 마리가 정원에 들어와 이사벨을 덮치고 있었어요. 담장의 구석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집어던지며 들개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들개는 제 소리를 듣고 정원을 빠져나갔지만 이사벨은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 모든 세계였던 이사벨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안 곳곳이 이사벨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세상은 잿빛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던 딸을 잃은 이 비극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들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조차도 제 아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벨을 잃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저를 한없이 괴롭게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들개들의 사나운 으르렁거림과 이사벨의 작은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의 죽음은 단지 저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들개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모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제서야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 사건 이후 경찰은 늦게나마 들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을 순찰 강화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차들이 밤낮 없이 거리를 돌며 들개들을 쫓아내려고 애썼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들개들은 인간의 움직임에 익숙해져 한 번 쫓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순찰로는 한계가 있었고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들개의 출몰 위치를 신고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마당에 방치하지 말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사건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사벨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은 이사벨의 사건 이후 공포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들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이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할 때라는 걸 모두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들개들의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벨의 죽음은 단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로 번졌고 주민들은 들개들을 처치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들개들을 모두 없애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마을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해결책에 반대했습니다. 모든 들개를 죽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들은 보다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 세계 각국에서 대표적인 개들을 데려와서 들개들과 경계를 이루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개와 개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온 개들이 들개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들개들을 경계하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전문가들은 이 실험을 통해 들개들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마을에서 들개들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개들이 들개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들개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고 더 이상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 실험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불신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개들이 들개들을 제압할 수 있겠냐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과학적인 접근법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강조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각국에서 대표적으로 뽑힌 개들은 훈련을 받은 특수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들로 들개들과의 경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지켜봤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후 첫 번째로 도입된 개는 바로 핏불이었습니다. 핏불은 그 강한 체격과 뛰어난 싸움 능력으로 유명한 품종으로 다양한 전투 경험을 통해 강력한 싸움 능력을 고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핏불이 들개들을 제압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핏불의 저력은 이미 여러 사회적 실험과 유명한 사건들로 입증된 바 있었고 그들만의 강력한 성격과 빠른 반응 속도는 들개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 핏불은 곧바로 들개와의 대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실험을 통해 들개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핏불이 들개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핏불은 들개를 본 순간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들개를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강력한 물고 늘어지는 힘과 빠른 속도에 들개는 당황하고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핏불의 능력에 감탄하며 이제 들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진행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핏불은 단지 들개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은 주위 사람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핏불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종종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에 두려움을 느꼈고 일부 주민들은 실험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핏불의 실험은 예상보다 더 큰 위협을 불러왔습니다. 들개들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핏불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핏불을 계속 사용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성격과 공격성은 마을의 안전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핏불은 실험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개를 실험했습니다. 핏불의 실험이 끝난 후 다음으로 선택된 품종은 바로 그레이하운드였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로 알려져 있으며 날렵한 체형과 우아한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품종입니다. 특히 민첩하고 예리한 본능 덕분에 추적과 사냥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레이하운드가 들개를 쫓아내기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 그레이하운드는 들개의 영역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침착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들개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며 위협적인 속도로 들개 무리를 흩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놀라운 속도와 전략적인 움직임에 경탄하며 그레이하운드야말로 들개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레이하운드는 들개들이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의 장점은 단순히 속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품종은 날렵한 체형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들개를 효율적으로 쫓아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온화한 성격 덕분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핏불과 달리 그레이하운드가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들개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하운드의 치명적인 단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체력과 지속성 부족이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순간적인 속도는 뛰어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체력을 유지하며 들개를 지속적으로 쫓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들개 무리가 그레이하운드의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들의 민첩성이 오히려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레이하운드는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약해 직접적인 전투 상황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개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경우 그레이하운드는 물러서는 경향을 보여 들개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레이하운드가 들개를 쫓아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들개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레이하운드는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속도와 민첩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제와 전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레이하운드를 실험에서 제외하며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핏불과 그레이하운드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후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물학자가 한국의 진돗개를 실험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제안이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는 낯설고 외형적으로도 핏불처럼 강력한 인상을 주거나 그레이하운드처럼 날렵한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정말로 저 개가 들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의문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돗개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첫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크기는 핏불이나 그레이하운드에 비해 크지도 않았고 근육질의 강력한 체형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개가 들개들을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동물학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개는 단순히 외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들개가 점령한 영역에 조심스럽게 투입되었습니다. 들개 무리가 긴장하며 진돗개를 에워싸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의심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돗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들개의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한 후 적절한 시점에 날렵하게 돌진하며 들개 무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진돗개의 민첩함과 지능적인 행동은 다른 품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들개를 쫓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들개가 반격하려는 순간 진돗개는 방어적으로 대응하며 더 큰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돗개가 보여준 끈기와 충성심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상황을 통제하는 데도 능숙했습니다. 이 개는 마치 군인이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아 라며 주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돗개의 장점은 단순한 힘과 속도를 넘어 타고난 지능과 신뢰성에 있었습니다. 들개와의 대치 상황에서도 진돗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강해 주변 주민들에게도 전혀 위협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지 들개를 쫓아내는 수단이 아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진돗개는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마을 회의에서 진돗개를 대량으로 수입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진짜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돗개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고 들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돗개를 들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선택으로 삼은 마을은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은 들개들의 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그들의 똑똑한 행동과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은 모든 주민들에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진돗개들은 단순히 들개들을 쫓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들개의 출현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새로운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들개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와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들개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진돗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었고 실제 들개와의 대치 상황에서 진돗개가 보여준 지능적이고 용감한 행동이 영상으로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켜 여러 나라에서 진돗개를 문제 해결의 모델로 삼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놀라운 활약을 본 외국의 동물학자들과 언론들은 진돗개를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파트너라며 극찬했습니다. 단순히 강한 개가 아니라 사람과 협력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물이라는 찬사는 이어졌고 진돗개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돗개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학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진돗개를 공식적인 치안동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를 아끼고 존중하며 진돗개와 함께 평화로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돗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이 개들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 진돗개의 활약은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이야기가 국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사례로 소개되었고 외국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진돗개의 수출과 보호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돗개를 단순한 품종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을의 들개 문제를 해결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돗개라는 특별한 존재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되었습니다. 진돗개는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닌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돗개의 매력과 놀라운 능력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